네, 안녕하십니까. 21년 미래교육지구 성장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공주대 혁신교육지원센터 한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11개의 지구 미래교육지구가 첫 성장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올해는 22개의 지구로 늘어난 성장보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장보고회는 22년 신규 지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체 지구가 한자리에 만나는 자리는 지난 4월 전체 워크숍 때는 올 한 해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오늘 성장보고회는 올 한 해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올 한 해 미래교육지구는 각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각 지구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활동들과 고민들을 같은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성장보고 개최를 축하하는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은혜 부총리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실시간 참여가 어려우신 상황에서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2021년 미래교육지구 성장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교육 분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노력하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서도 학교 방역, 긴급 돌봄,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 등에 있어 다양한 협력 사례들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확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미래교육지구에서의 공고한 협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이 우리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이 되도록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그리고 공동협력센터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11개 지구로 처음 시작된 미래교육지구는 내년에 총 33개 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장보고회는 기존 지구는 물론 내년부터 운영될 12개 신규 지구에서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교육지구 성장보고회가 지역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교육지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가 앞으로 더 발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을 대표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신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은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확산 속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조아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조심스럽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구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자치, 일반자치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야 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지속 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상상력이 더해진 지역교육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 교육체제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미래교육지구 성장보고회의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여러 이야기는 우리 미래교육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흘린 땀은 미래교육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자치를 더 넓게 실현하고 일반자치와 더 깊이 협력해서 더 멀리 미래 교육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성장보고회 개최를 다시 한번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축하 인사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강 순서입니다. 요즘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적극 함께 하시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심성보 교수님께서 거대한 사회 변혁을 위한 교육 대전환의 체계도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저는 한편으로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길어지면 길을수록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하는 기간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우리가 근대사에서 자연을 너무 착취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 공생, 상생하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정기를 걷고 있다. 이 조정기를 잘못 보내면 코로나의 교훈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저는 현 시기를 대전환의 시기 아니겠는가. 사회 대전환은 교육 대전환이 아닌가. 사회 대전환은 교육 대전환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 대전환은 나의 가치관, 교육관, 나의 삶의 태도 이것도 대전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면서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변화에 나를 배제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시대만 전환되길 바라는 거는 그거는 오만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퇴물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시간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전망과 인식과 그리고 나의 실천을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대한 사회 변혁을 위한 교육 대전환 설계도를 구성해봤다. 제 나름대로 한번 설계를 해본 거죠. 빨간 거와 줄쳐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전환을 위한 문화적 진취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일제 강점기, 분단, 전쟁, 가난, 군사 독재를 뚫고 오늘의 G7 IT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BTS로 상징되는 문화 강국,
그리고 촛불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나라, 부정적인 그림자의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밝은 이미지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에서 극까지 이런 양면적 이중적 성취는 그만큼 성공에 대한 피로도와 자기 착취도가 극도로 이루어졌다는 말일 겁니다. 자살률 OECD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지출 3, 4위권,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최하위권, 기후 악당 4대 국중의 하나이고 1인당 비닐 사용 최대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OECD의 최고이고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신뢰도도 땅바닥입니다. 밑바닥입니다. 이런 국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우리는 혁신을 선도하는 경쟁력이나 빨리빨리 병은 여전하게 늦춰지지 않겠습니다.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대보다는 개인적인 사투,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습된 무기력 정세까지 보이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가치의 니힐리즘에서 허무주의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허무주의 경향 속에서 냉소주의도 늘어가고 있고 자살자도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상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운셀링 정신과 의사는 배부르고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 그 자신들은 돈벌이만 많이 있지 자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역설도 낳고 있습니다. 제 동료 교수 중에서도 심리학과 교수 중에서 상담가가 있었는데 기술자입니다. 본인은 개팍하고 동료 교수한테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두가 다 환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능력주의는 독도 팽배하고 있고 엘리트는 더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은 오만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열패만을 갖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오만하고 덜 배운 사람일수록 열패만을 긋게 되는 이 상대적인 거리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시민 문화가 형성될 수도 없고 교양이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위험한 성을 쌓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모래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 대전환이 없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교육이 대전환을 해야 되냐. 대변혁의 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대한 사회 변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이 민생 아니냐. 그리고 교육이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래 표를 여러 동료들과 함께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 혼자 그린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계획 전략 포럼이라고 포럼을 만들어서 3년 전부터 그려왔던 공동의 그림입니다. 한번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료 준 데는 다 보일 겁니다. 제가 이 학대하는 걸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튼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교육 대전환을 위한 하나의 체계도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사상의 지도, 교육계획의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도가 있으면 산을 잘 오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하는데 어떤 대지가 되느냐. 교육으로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혁신적 대안을 설계해야 된다. 무한경쟁, 불공정 이런 것도 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적 회복, 인격적 회복, 정의의 회복, 공동체 회복, 시민성 회복, 양극화 극복, 지속 가능한 사회 지향해야 된다. 과연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있을까요? 교육부의 교육 방향 이게 강력하게 힘이 있나요? 학교 현장은 이걸 하고 있나요? 고등학교일수록 여전히 이거는 종이 호랑이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가치 배분, 우리는 자원 배분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될 겁니다.
삶의 방식도 바꿔야 되고 사회 경제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육계획과 사회계획을 분리된 채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생의 기본교육을 실현하고 영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대학의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을 혁신하고 지방 국공립대로 인한 이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수능 대학 오션에서 전환하고 이런 공동학위제, 공동졸업제도 학위를 하고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해서 등록금 등등해서 대폭적인 면제도 해주면서 이러면서 지방 살리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 권한도 축소하고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 국가교육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시도 교육 행정을 슬림화하고 시군구 읍면동까지 주민자치를 지금 시군구까지 하는데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교육장 지금 직선이 아닌데 지금 그분에서 그러잖아요. 그 미래교육 혁신교육이 잘 안 되는 거가 이 지방 구청장은 직선하는데 교육장은 직선제 아니면서 이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장 직선제도 하고 직선제가 안 되면 나름대로 공모제라도 해서 실질적인 공모제 한 대가 많습니다만은 공모제다운 공모제를 하도록 하고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이런 걸 하면서 삶의 방식도 바꾸고 사회 경제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질 개선, 삶의 방식과 일치하는 교육 이것이 함께 돌아가야 된다. 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는 교육 사회부총리인데 그러면서 사회부총리에 걸맞게 권한도 주고 재정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될 겁니다.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교육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몇몇 동료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체제, 제일 아래 단계선 영유아의 보육 체제, 유아교육과 유치원, 어린이집 이게 다 따로따로 노립니다. 첫 출발부터 지금 사립주는 너무 비쌉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면 그 밑에 아니지 않습니까? 20만 원, 30만 원 누리가 지금 그거 받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불평등한 거죠. 제일 위로는 대학 연합체제 안 되니까 이 서울의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쪽에 이 동시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게 되면 대입시장소, 공동학위입학제, 연구중심대학, 학력학벌제 해소, AI-시대, 대학 서열체제, 학문적 생태계, 전환시대에 찾는 전인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전인교육과 그랬다지 않으면 그건 권리중심의 교육입니다. 싸움꼬만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도 전인교육도 결합해야 됩니다. 지금 잘 결합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주민자치, 생활구조의 변화, 마을운동. 교육자들을 마을과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수업만 그것도 떠나고 정인태만 교수들 교육자들 할 일이 없었고 그러면서 마을운동이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자들은. 마을교육 생태계가 중요하고 지역자치, 교육자치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거지. 이런 측면에서 가치 배분도 하고 삶 속에 배우는 인재, 로컬 인재 시큰 키워봐야 순천에 어떤 시장이 말씀드리니까 지역에 키워봐야 다 서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동료들이 이런 사회 대진화에 선순할 때 대학 연합체제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3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 있어서 통합적, 융합적,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동안은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삶의 양식을 통한 생활 실천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면서 그 독재가 내면화돼서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주가 안 돼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제도에 싸운 사람들은 삶의 일치를 통해서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생활민주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란 존 듀이가 아주 공적인 대중, 공중.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또 맞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람시나 파울로 프레리가 형성을 강조한다는 거, 형성적 문화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제도로 쌓았던 입의 민주주의는 발달되는데 몸의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는 턱 밑, 목에 딱 걸려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왔고 발로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죠.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겁니다. 제도 뭐 불비합니다. 법도 완전하지 않지만 제도와 법을 무너지지 않으려면 문화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문화적 해동력, 문해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주 절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식, 운영 시스템, 문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제도 개혁과 문화 개혁, 정신 개혁 양쪽이 다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아가 혁신이 안 된 채로 사회 개혁만 따지는데 이게 자아 혁신이 안 되면 사회 개혁이 안 된다. 사회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혁명을 하지 않으면 사회 혁명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시민성도 복잡하다. 미래 시민, 세계 시민성, 우리는 지구적 시민성까지 땅의 시민성, 기후의 시민성, 생태적 시민성이 따져. 그러면서 그동안에 국민국가, 국가의 시민성, 시민사회 강화. 그래서 국가의 민주주의는 따지는데 이제는 세계 시민성, 글로벌 시민성, 지역의 시민성, 마을의 시민성, 읍면동의 시민성. 시군구는 너무 멀어요. 그런 면에서 물론 서울과 지방은 다릅니다만은 여건상 이렇게 해서 가능한 마을 단위에서 동네 단위에서 민주가 될 수 있도록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문명 대진화하는 교육혁명의 방향은 전 세계가 문명 대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 이후와 코로나19를 다연의 대역습으로 다시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인간과 자연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공생적 관계, 생태 교육하고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화적 자아실현이 아니라 생태적 자아실현, 인간과 자연을 합하는 그동안에 우리는 소화적 자아실현을 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화를 실현했고 생태적 대화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 아래 그림표와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는 지속 가능성 하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아닌데 사회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지속 가능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자연환경 다 합해서 풀어야 된다. 따로 놀지 않는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정치가. 교육부, 경제부, 중소기업부 따로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가, 구청도 내가 가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구청에 보니까 칸막이가 너무 많아요. 같은 구청인데도 보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이거 통합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칸막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같이 이동해서 연결시키는 통로를 좁혀야 된다 하는 생각하십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과학, 생물, 교과서,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역사, 도덕, 실과, 가정, 미술, 음악, 수학 이것이 따로 노는 근대적인 형에서 이제 이걸 통합해내는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통습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칸막이는 이때 통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돌봄과 자연 돌봄 이걸 같이 이루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걸 어디서 하느냐 생태적 마을 공동체로부터 대안적 유토피아를 찾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의 호출은 분명히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징후적 사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는 공동체들의 연합이다. 마을의 연합이 국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통일 시대를 마주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울 중심, 스카이 중심의 학벌 체제가 해체되지 않고서는 마을을 살릴 수가 없다. 저는 그러면서 대안학교와 혁신학교 운동이 계층 상승의 토로 전락한 대학 서절 체제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이 발목 잡혀 있는 걸 풀어줘야 된다 하는 면에서 대안학교에서 교육받고 혁신학교 받는데 대학이 지금 대안적이 않아요. 그러면 시큰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모래 아래 성시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대학 교육을 무성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을 임금차를 줄이고 하는 면에서 공유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려면 서울 공화국에서는 병목사회, 병목을 좀 느슨하게 풀어야 되죠. 그러면서 병목사회를 해결할 겁니다. 노동, 복지, 교육, 보육, 주기 이런 거 함께 작동해야 문제가 풀리다.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엮여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쭉 이해가 되고
학교 혁명이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로 사회, 문화, 경제적 이동과 함께 교육을 교육적, 민주적, 사회적으로 정의로 목적을 위한 학교 혁명이 된다. 학교 혁명은 교육 혁명은 학교 제도만이 아니다. 학교 혁명은 학교 정책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육이 지금 문명이라고 하면서 교육 대통령을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교육 패턴의 그림을 다시 바꿔야 된다 하는 교육의 재설계, 사회 재설계를 필요한다 하는 수에서 미완의 근대를 완성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거로 회개만 된다. 근대를 완성시키되 근대의 근대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중심이었지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 근현대 교육의 딜레마에서는 해방 가능성도 가지지만 이제 식민화의 가능성도 있다. 지금 노예가 된 거죠. 완전히 괴물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회의 도전이면서 위기와 위험을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의 근대화와 함께 자유해방의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안한 동거가 아주 위태로운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고체적 근대성, 딱딱한 근대성에서 액체적 부드러운 근대성으로 바꿔야 된다. 기술 주도의 차가운 근현대 교육을 상호소통과 돌봄 중심의 따뜻한 경제교육으로 무거운 공동체와 국가를 가볍고 느슨한 공동체와 국가로 또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근대화의 근대화, 성찰적 근대화로서의 생태적 근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당긍정 신하는 교육이 아니라 협력하는 연대교육으로 생명을 죽이는 기술적 공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생교육으로 차가운 학교를 따뜻한 학교로 부지런한 학교를 정밀한 학교로 따뜻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과 가벼운 공동체 이런 일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가정도 변해야 되고 마을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젊을 때는 가정 문제를 별로 안 됐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역시 가정 혁명이 안 되면 마을 혁명이 안 되고 동네 나가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학교의 혁명은 교사는 바로 이웃과 더불어 온 거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학교 개혁은 가정 혁명이 없는 학교 개혁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서 우리는 이 학교 혁명, 가정 혁명, 마을 혁명 이거 다 같이 어울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기존의 잘못된 능력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학벌주의는 과감히 빼버려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토표를 좀 봐주기 바랍니다. 제가 쓰는 표현이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건데요. 학교의 제국 현상과 학교가 너무 평창대가 학교가 완전히 전부 다 제국화됐잖아요. 인수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마을은 식민화됐어요. 이걸 회복하자는 게 지역 공동체 교육 운동이잖아요. 앤디 하그립스 말한 대사회 물결이 바로 이런 운동이죠. 마을 교육 공동체. 그래서 제가 마을 학교가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는 실험학교다. 마을 학교가. 또 대한교육적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하니까 마을에 활동하는 그 주부님들은 제 말을 듣고 사진 찍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소원되고 있다는 거 마을은 일터이고 배움터이고 쉼터이고 놀이터이다. 학교는 맹아적 공동체, 마을 학교도 맹아적 실험학교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지금 학교 교육이 악순환은 그동안에 국민을 키우는 국가교육에서 이제 지역 중심의 지역을 살리는 교육.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가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 연합체가 국가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역의 연합체, 마을의 연합체 이것이 뭉쳐가지고 국가를 형성해야지 우리는 분단을 넘어서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그만 가정과 일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일 사이에 중간에 있는 학교인데 학교는 삶의 세 영역, 가정의 삶, 직업적 삶, 시민의 삶이라는 다목적 공간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형성, 일의 세계 준비, 사회 변화의 촉진에 맞춰야 되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완성을 둔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되고 일의 직업 세계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또 인격 및 공동체 상실을 가져와서 안 되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 이동도 하고 진보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대성하는 교화의 태족, 이념교육의 토대를 해서도 안 되는 이런 한 가지의 목표를 잘 양면성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균형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가 현 사태를 잘 바꿔야겠다. 기술 건재를 세웠던 개학파와 정신적 건재를 세웠던 이 통학파가 백인진인데 지금도 또 그러지 않는가. 지금 AI가 되면서 지금 줌 회의가 들면서 개화 정신은 높아지는데 개벽 정신은 없어진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되면 폭력구가 되면서 제국주의가 다시 형성돼서 기술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기술, 과학, 기술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면에서 공백과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변동 시기이다. 고리의 시간이다. 교황이 축구나 새로운 교황이 없어가지고 있는 이 공백의 시간이다. 이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위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기도 하다. 역사를 대로 쓰기도 하다. 그런 시기가 바로 현재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이런 면에서 이 양면적인 위치에 있는 이 대재난 시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 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민주화, 생활민주주의 민주화, 새로운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삶, 정의롭고 민주적 삶, 대한민국 삶을 위해 거대한 사회 변화와 연동된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 다시 설계도와 를 다시 짜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겠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제2의 소크라테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시민이 되는 노력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 가득하신 신성보 교수님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교육과 문화에 대전하는 정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지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다부처 사업 연계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정책 실행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 중심 계획 수립, 중앙부처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 진현창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의 진현창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지금 워크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남짓이라 저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요 다부처 정책 연계 사업이 교육부의 미래교육 지구 사업과 많은 이제 과거의 어떤 연계 협력 과정이나 향후에 이제 연계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지역의 어떤 주제, 돌봄이나 교육, 뭐 자치 이런 식으로 다시 재편돼야 된다는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는 과거에 이제 2018년 9월에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 돌봄 그리고 이제 재생을 주제로 이 세 개 부처의 사업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 3월에 복지부와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된 5부처 이제 연계 사업으로 MOU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5부처 MOU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확장된 버전의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사업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주인공은 지자체와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 중앙부처 사업의 운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서 많은 제약과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칸막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프레임을 조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국고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 지출에서는 17%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것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차지하는 비중은 36%, 거의 40%에 육박하는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부처의 이제 예산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뭐 문체부, 뭐 산업부 관련 여러 부처에서 다 지역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각 사업별로 개별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개별 공모 방식에 지자체 내 행정부서는 또 칸막이로 인해서 자치과, 복지과, 주거과, 교육과가 또 달리 이제 또 그것을 신청을 하고 공모에 따오는 방식인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한 지역, 한 읍면동 소생활권을 봤을 때 주민은 같지만 그 주민은 우리 지역에 몇 개의 부처에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주민자치회, 행안부에서 컨택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나 복지부에서 컨택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국토부도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수이지만 그 주민협의체는 기존에 만들어 있는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다른 어떤 주민조직과 이제 어떤 연계 방식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이유를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역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어떤 특징적인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융합되고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비로소 그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역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어떤 많은 교수님들이나 어떤 다른 학자님들의 이제 분석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지역발전 투자,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 그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여러 성격의 사업들을 융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은 중앙부처는 그것을 협약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제일 왼쪽에 이제 지역발전 투자 협약 시범 사업이 있었고요. 국토부 중심으로 됐고 생활 SOC 복합화 들어보셨을 테지만 지역에 이제 어떤 복합화 사업, 특히 하드웨어 사업으로 교육부 사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복지부나 문체부 같은 체육관, 도서관들을 복합적으로 시설을 올려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본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역혁신성장계획이라는 산업부 중심의 이제 다부처 협력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5개 부처가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도 지금 5부처 MOU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7개 부처 1개청, 30개 사업까지 이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다른 3개의 사업과 좀 다른 점은 이 3개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 그리고 조금 산업이나 경제 융성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사회 분야, 사회 활성화, 즉 이제 어떤 자치, 교육, 공동체, 지역 혁신, 문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조금 연계를 해보자라는 시도로 지금 세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협업부처를 확정해서 5부처로 이제 확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제 부처의 연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7개 부처 1개 청에 30개 사업이 협력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세세한 부분이라 바로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30개 사업의 메뉴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판이 구성이 돼서 이 메뉴판이 지자체에 제공이 되고 지자체는 이 사업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제 셀렉을 해서 지원을 하면 저희가 협약 방식으로 묶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 빨간색 표시처럼 교육부의 이제 미래교육 지구 사업도 메뉴판에 포함이 돼서 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이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이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메뉴판이 제공이 되면 지자체는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좀 더 주도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제 다 개별로 공모를 지원을 해서 개별로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채널로 좀 더 쉽게
간편하게 집약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그것을 이제 축약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줬던 칸막이 방식의 개별 공모 방식이 이제는 행안부,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과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도 이것이 협력을 이루어주려면 각과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과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를 논의를 해야 하고 이 논의를 위해서는 또 각 과가 컨택 중인 지역의 주민 조직들과도 이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거버넌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본 사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거버넌스가 만들어낸 지역 활성화 계획을 중앙 부처 또한 협력하여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함께 문제 정의, 비전 설정, 그리고 정책, 그리고 자원을 연계하고 핵심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이제 그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보시면 메뉴판에서 있을 때 메뉴판 중에 부처가 희망하는 사업을 이렇게 끌어와서 총괄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5개 부처 MOU 형태로 모아진 이 사업 메뉴판이 충실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부처, 각 지자체에서는 이 메뉴판 사업 외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다른 사업들까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담는 것이 이 사업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곡성, 의성, 순천, 화성, 당진, 홍성 등이 있고 이미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곡성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여기도 이제 11개의 투자협약 사업을 추진 목표 중에 있고 석곡번역, 저희가 이 사업의 특징은 더군다나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번역을 나눠서 그런 생활권 중심으로 이제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권역이 작아야 주민 참여가 좀 더 용이합니다. 이 권역이 넓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주민의 대표성을 조금 따지기도 어렵고 주민의 어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정책을 연계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했을 때 정책 연계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책이 투여되는 지역적 범위가 넓었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읍면동 10개 내외의 소생활권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의 다부처 정책 연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지금 6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에 이 투자 협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기반이라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남양읍, 서신면, 동탄, 팔동 3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처의 사업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이러한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자기네들 지역에 있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 주셨고요. 순천 또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육성, 청년이 유입되는 마을 조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마을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별량초 구강당 공간 활용 및 아이돌모 주민 생활 체육광장 운영 되게 디테일한 사업들을 이제 연계를 해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져야 이 순천의 별량면의 지역 활성화가 달성이 되는 이게 다부처 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그런 사업 형태라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곡성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100명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달성을 위한 협약사업 간 세부 연계 계획인데 단순히 이게 또
여러 부처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 창작 교육이 필요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게 모여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 활성화를 간다. 그러면 이 창업과 창작을 위해서는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행안부 농식품부의 어떤 사업들, 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나 사각지대 정책 발굴, 그리고 이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문체부의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굉장히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연계 계획이 수립이 돼야 이게 다부처 정책이 모였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이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이제 워킹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같이 주민들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낸 이제 디테일한 사업 계획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거버넌스와 그리고 행정 내부 거버넌스를 좀 중요시 봤습니다. 주민의 거버넌스와 행정의 거버넌스가 모여서 전반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 회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행정 내부의 운영체계 같은 경우는 시장님 또는 부자치단체장님께서 이제 의장을 맡으시고 거기 이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과와 그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에 내포된 여러 부서의 사업들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총괄적으로 모여 있게 됩니다. 이 부서들은 모든 사업들을 하나의 권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 확대 운영 체계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민 조직도 여러 가지가 있고 중간 지원 조직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읍면동의 행정 또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 읍면동 행정까지 포함된 그리고 그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이 여러 주민 참여 기구들,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기구들, 마을 교육 공동체, 지역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주민협의체 등등이 포함된 이런 확대된 민간 회의를 확대회의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앞서 말씀드린 이 행정 내부 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지원 방법을 찾아내고 예산을 붙여주고 이렇게 이 관련된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조사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조를 짰고요. 이건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인데 결국은 지방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주민 주체들이 상향식 정책화 방식으로 읍면동의 어떤 지역 의제나 어떤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윗단에서의 중앙 부처들은 협약 방식의 일괄적이고 집약적인 지원을 통해서 분권화된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제 하나의 읍에서 만들어진 자치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진 자치계획인데 그 자치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각 꼭지별로 어떤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매칭이 될 수 있는지를 주민들이 공부해서 작성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풀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중앙의 어떤 정책과 만나는 지점을 저희가 좀 실험을 해보고 있고 그 가운데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도 미래교육이라는 중요한 어떤 플랫폼을 통해 저희 행안부의 사업 그리고 교육부의 사업 그리고 다른 부처들의 사업들이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도 KTTP라는 코리아 투어리스트 토탈 패키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 문체부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을 묶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 또한 농촌협약이라는 농식품부 자체 10개 종류의 사업이 있고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국토부, 행안부 이런 사업들이 있고 국토부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부처의 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또한 농촌 유토피아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가 사업을 펼칠 때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